초하!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는 비트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7월 1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9시 반에 우리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있었죠. 근데 예상치보다 조금이 아니죠. 사실 많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말씀을 드리고 비트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예측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월별 이런 인플레이션율을 정리해 놓은 이미지 파일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8.8% 예상했는데 9.1%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8이랑 9가 주는 느낌은 사실 완전 달라요. 제가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8.9%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9%를 웃돌면서 이러면 전체적으로 좀 원래는 좀 패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좀 패닉이 덜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같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근원 CPI인데 뭐 크게 뭐 영향이 없다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3개월 연속해서 근원 CPI는 변화를 했어요. 근원 CPI가 뭐냐고 하면 이제 이게 물가 이것도 인플레이션율인데 이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런 근원적인 인플레이션율 자체, 이제 돈이 뭐 얼마나 더 풀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계속 동여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서서히 잡혀가는 모습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조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보셔야 할 게 우리 비트의 움직임이었는데 우리 어저께 9시 반에 발표 나자마자 크게 하방을 한번 줬는데 사실 그 정도로 크게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18.8K인가부터 말아 올렸거든요. 갑자기 급하게. 그래서 그 이유를 사실 좀 기관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기관 매매 현황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이게 둘째 주 기관 매매 현황인데 만약에 저렇게 말아 올리려고 했으면 이제 그 전에 선발대를 좀 보냈었어야 되는데 사실 지속적으로 기관은 지금 무 포지션을 좀 유지하는 상태예요. 이미 보시다시피 우리 그 한 2주 전에 우리 크게 숏 포지션 잡았던 것들 다 청산하면서 그냥 지금 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지금 보시면은 지금 숏 포지션 좀 물량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이더리움 산 것들에 비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포지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숏 포지션을 잡았을 때도 지금 보시면 20K 이상 됐을 때 항상 이제 눌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항상 기관들이 숏을 잡거나 좀 매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관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좀 같이 가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강하게 뭐 상하방에 그런 큰 흐름도 없고 매수량 매도세도 없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좀 지켜봐야 하는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좀 이게 지금 여태까지 CPI 발표가 난 다음에 이제 비트의 움직임들을 좀 정리해놨던 것들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올랐다가 내려가요. 올리고 또 내립니다. 지속적으로 몇 번이나 올렸다 내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매매를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뭐 몇백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매하고 싶은데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 매매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좀 뉴스들 중에 안 좋은 뉴스들 좀 하나 잡아가지고 일부러 크게 한 방 하락 주고 그때 이제 급하게 말아 올리면서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항상 그 전주부터 계속 봤던 것들인데 지금 0.1 비트, 0.1 이더리움 같이 좀 작게 매집하고 있는 그런 개미들이 많은 거지 사실 기관이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매도했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 여기 20K 선에서 계속 기관이 개미한테 던져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도 어쨌든 그 큰 돈을 움직이려면 이제 좀 낮은 부분에서 올리는 것이 본인들한테 좋기 때문에 조금 지금 전의 모습처럼 한 번 더 하락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S&P 500 지수 우리 나스닥이랑 커플링 되기 때문에 우리 좀 봐야 해요. 그래서 같이 볼게요. 우선 어제 그렇게 크게 인플레이션율 발표 난 것에 비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 좀 나쁘지 않죠. 이 정도 마이너스는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신에 구글이 조금 안 좋게 나왔죠. 마이너스 3% 가까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구글이 내년까지 채용을 줄인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모습들 나오는 모습들인데 통화량이 처음에 증가를 해서 원자재가 또 증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임금 상승을 요구해서 인원 축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모습들 지금 좀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 좀 원할 수밖에 없죠.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말했던 그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여러 기업들 좀 많이 좀 채용들 줄인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임금 상승 압력이 부담돼서 SK 투자 늦출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들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또 가지고 왔고요. 그 보시면 많이 오른 섹터들이 역시나 외식, 음식값이죠. 외식, 에너지도 그 가솔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솔린, 가스,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올랐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가솔린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는 역시나 식료품과 에너지 이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가 잡히면 결국에는 물가가 전체적으로 점차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미국 내의 가솔린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이제 한 트위터분이 올렸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우리 좀 기름이랑 이제 식자재 둘 다 좀 잡았으면 좋겠지만 우선 시작은 중동 먼저 시작을 했죠. 우리 이스라엘 먼저 갔다고 나왔고 그리고 이틀 뒤에 사우디 방문한다고 합니다. 가서 좀 좋게 이제 이야기 나올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지금 유가 점점 조정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1,000원대를 회복했다. 뭐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잘 도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시작하는 경제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많은데 그 이유가 러시아가 우리 독일이나 여러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근다고 계속 협박했었다가 진짜 잠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독일 가스 부족으로 이제 몇몇 산업은 이제 셧다운 해야 한다. 그럼 또 당연히 수출이랑 수입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제 독일제 물건들에 영향을 끼치면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이 어려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달러화가 높아지는 상태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 뭐 독일뿐만 아니라 수출을 먹고 사는 정말 여러 많은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들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 유로화가 문제거든요. 유로화가 너무 이제 떨어져가지고 거의 달러랑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 가치가 좀 높았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유로당 0.9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스관 닫은 거를 덜 반영했다고 해요. 이렇게 어려워지면 우리 유럽이 결국에는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못 사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두 개 있기 때문에 못 사는 이제 나라들 국가들에서 저성장 국가들에서 저기 스리랑카처럼 좀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국가 경제 너무 안 좋겠죠. 두 번째는 이제 식량 위기 좀 해소하려고 좀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 다음 주에 흑해 정상화 합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음식 식량 위기가 좀 많이 문제가 됐던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로를 봉쇄했었는데 다음 주에 정상화하는 협정이 일어난다고 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번 하락이 더 남은 것 같고 그거 지켜내면은 이제 좀 그래도 좀 당분간 우리 한 달 정도 뭐 2달 정도 올라가는 모습들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해야 하는 스탠스는 뭐냐 하면은 이제 쉽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덜 받는 것들 있어요. 영향을, 비트의 영향을 덜 받고, 이제 잡코라고 하죠. 잡코들 좀 잘 보시면서 좀 우리 28일 날 금리 인상 전까지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소액으로 우리 단타로 하던지 하셔서 그걸로 좀 이제 조금씩만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제대로 좀 하실 거 중장기적으로 우리 근본 있는 코인들 들어가시려면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회복된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들어갈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같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지금은 시드를 좀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쉽게 뭐 물 타거나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고 좀 관망할 수도 있어야 해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투자 방법입니다. 며칠 동안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온 거를 지금 그치고 날씨가 좀 쨍쨍해졌습니다. 뭐 아직 구름이 좀 껴져는 있지만 우리 좀 앞으로 좀 이렇게 밝은 미래가 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지금 단기에 있었던 하방 하락 그리고 상승 우리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햇빛만 보면서 달려 나갑시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지금까지 초아였습니다. 촛반